안녕하세요. 저는 2024학년도 경기초에 합격한 전문 상담 교사입니다. 제가 성적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필요하신 부분만 취해서 선생님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저의 기본적인 배경 정보는 제 성격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불안이 굉장히 높고 멘탈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심각하게 흔들려서 공부할 때도 이런 성격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MBTI에서 대문자 P여서 초수 때 사용했던 플래너를 재수 때도 사용할 만큼 계획을 많이 안 세웠어요. 그래서 주 단위, 일 단위로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오늘 이 과목을 보겠다라고만 생각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는 행동 자체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서 회독할 때도 재수임에도 불구하고 회독 속도가 굉장히 느렸습니다. 마지막 배경 정보는 저는 올인 재수입니다. 초수 때 한 학기 대학원 병행이기도 했지만 한 과목만 병행했기 때문에 거의 올인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제가 탈락 후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저는 초수 때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공부하였지만 1점 차이로 1차 탈락을 하여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이 내가 이 시험 붙을 수 있을까? 결국 이 시험은 운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내려가고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한 번만 더 해보자. 너무 아깝지 않냐? 라는 말과 3월 달에 이진영 교수님께서 제 시험지를 분석해 주시고 선생님 잘하고 있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공부 방법입니다. 키워드로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회독입니다. 저는 기본서 위주로 회독을 했어요. 이때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2023학년도에는 시험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는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게 다 교수님 책에 있었던 거고 저도 분명히 봤던 건데 제가 저도 모르게 필터링 했던 것이어서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교수님 책을 필터링 없이 꼼꼼히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공부할 때 회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합격했던 제 친구가 눈에 바른다는 식으로 공부해봐라 라고 이야기해서 상반기에는 눈에 바르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때 저는 조금 산만해서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잘 안 돼서 기하펜을 많이 사용했어요.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밑줄도 치면서 기하펜을 쓰면서 체크하고 하다 보니까 형광펜을 덜 쓰고 세세한 부분도 거르게 되면서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진영 교수님의 책은 굉장히 구조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저는 회독하면서 자연스럽게 구조화가 되어서 스키마도 활용하긴 했지만 회독하면서 구조화가 되었던 점이 저는 후반으로 갈수록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 풀 때도 보엔이나 그렇게 보엔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올해 문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문제 나왔을 때 그 개념들이 다 떠오르면서 문제 풀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깜지쓰기입니다. 회독을 하고도 외워지지 않는 부분은 특히 표, 지금 배우셨겠지만 슈퍼의 진로발달표 같은 부분은 저는 정말 안 이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을 깜지쓰기로 외웠어요. 깜지를 쓰면서 외우고 다시 백지로 인출하고 백지로 인출하다 잘 안 되면 다시 깜지를 쓰고 이것을 외울 때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단권화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단권화했다고 할 정도로 단권화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기본서 단권화입니다. 많은 선배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저도 기본이론, 종합이론을
한 권 과목별로 한 권씩 클릭링으로 묶었어요. 수업 전에 보충 자료와 읽기 자료를 그대로 인쇄소에 가져가서 B5 크기로 축소 복사해서 구멍을 뚫어 수업 전, 쉬는 시간, 점심시간에 최대한 정리하고자 했어요. 그리고 수업 후에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신 PPT 내용을 찍어서 그 내용을 한글 파일에 정리하고 프린트하여 집에 가서 기본서에 붙여놓았어요. 형성평가나 문제풀이, 기출, 모의고사 수업들을 차례차례 나가시게 될 텐데 이때마다 새로운 개념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새로운 개념을 손으로 써서 붙여놓았고 손으로 쓰거나 타자 쳐서 붙여놓았고 각각 부분들을 다른 색상의 형광펜으로 칠해놓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형성평가는 연두색, 문제풀이는 하늘색, 모의고사는 분홍색으로 표시해 놓았어요. 이렇게 표시해 둔다면 회독하다가 저도 모르게 나타나는 필터링을 줄일 수 있고 회독 시에 형성평가, 모의고사, 기출, 문제풀이를 다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형성평가 단권화예요. 제가 초수 때 탈락하고 되게 많이 후회했던 것이 우리 교수님의 형성평가를 많이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적중했던 이야기에서 형성평가의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제가 정리했던 형성평가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것을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재수 때에는 형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자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형성평가 단권화 방법은 수업시간 전에 복사 후에 문제를 풀고 채점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로 이 빈칸을 다 채우고 주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서에 형성평가 나온 것을 표시하고 새로운 개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한 형성평가를 이분할하여 프린트하고 링제 보내서 시험 때 이것만 가져갔어요. 사실 시험 때 불안해서 다 가져가는데 다 보지 못하거든요. 전 이것만 가져가서 보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형성평가 활용법은 문제풀이를 할 때 7, 8월에 문제풀이를 할 때 한 과목씩 공부하게 되는데 금요일이나 토요일, 주말에 이걸 풀면서 풀고 채점했어요. 굉장히 형성평가를 풀 때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제가 공부를 했어도 틀리기도 하고 또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있어서 저는 이 공부법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모의고사 할 때 형성평가 스터디를 계속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원치 단권화입니다. 교수님께서 아마 종합이론 2 시간에 이원치를 주실 거예요. 저는 이거를 손진기와 이원치를 아이패드로 묶어서 정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진기의 우울장애와 이원치의 우울장애를 묶어서요. 이 작업은 행동이 느린 저에게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고 머리가 복잡한 작업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거 정리할 때 손진기 진단 기준은 있지만 이원치에 없는 내용은 예를 들어 특수화 부분은 이원치에 없어요. 이런 부분은 따로 기본서를 참고해서 제가 타자 쳐서 정리했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다음 프린트해서 링 제본을 하여 심보 뒷볼 할 때 보았고 이상 심리 책 대신에 이것만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 책만 보았어요. 프린트 후에도 저는 문풀이나 모고에 나온 새로운 개념을 여기다가 정리하였고 형광펜을 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원치는 양이 정말 많아서 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모든 공부가 끝난 후에 아이패드로 정리한 이원치를 핸드폰으로 전송하여 잠자기 전에 이원치를 보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 다음은 스터디입니다. 저는 짝스터디를 정말 많이 활용했어요. 짝스터디는 둘이서만 진행하기 때문에 누적될수록 자신의 취약한 파트, 부족한 파트를 제 짝스가 파악하고 이에 대해서 반복적인 질문을 해서 결국 그 부분을 외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공부하다 보면은 내 짝쓰는 이 부분도 안 해?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동기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짝스터디는 전공 회독 스터디, 기출 스터디, 형사평가 스터디를 했습니다. 전공 회독 스터디는 상반기에는 그 전주 배운 것을 공부하였고 하반기에도 스터디 1과 스케줄을 짜고 그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기출 스터디는 저는 기출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초수 때는 소홀히 했던 기출을 재수 때는 정말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기출 스터디를 6월부터 시작해서 시험 보기 2주 전까지 돌렸습니다. 기출 스터디는 기출 문제를 기본으로 기출 수업에서 다룬 개념과 나올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해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매일 스터디를 진행했고 일주일 동안 한 과목을 끝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스터디 전에 정해진 기출 번호까지 다시 문제를 풀고 정리하고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스터디는 관리반 스터디인데요. 저희 이진영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스터디로 3월부터 저는 관리반 스터디를 했는데 수업날 아침에는 전주 배웠던 부분을 3명씩 나누어서 랜덤으로 문제 내었고 구두로 인출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에는 수업에서 못 들은 부분을 공유하여 적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을 나누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의 특이한 점은 구글 독스를 이용해서 문제풀이를 했어요. 수요일까지 문제를 3개씩 내고 금요일까지 그 문제를 다 풀어서 밴드에 인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기출을 풀고 다시 기출을 푸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많은데 저는 번개 스터디도 실시했어요. 저희가 하프모고도 보고 저희 희소 샘플러스에서 학교에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전국모고를 보는데 이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저의 짝스터디 쌤이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과 번개 스터디를 했었는데 이때 정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자극을 많이 받았어서 전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캠프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저는 2년 내내 집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초수 때는 괜찮았는데 재수 때는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내용을 공부하다 보니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고 딴짓을 많이 하게 돼서 어떡하지? 하다가 작년 합격생 선생님의 수기를 보고 N+1시간 캠프 스터디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씩 시간이 늘어나니까 점차 적응이 잘 되고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캠프 스터디를 시작하니까 딴짓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방법이에요. 저는 초수 때는 책으로 정리했지만 재수 때는 아이패드로 정리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처럼 아이패드 정리하신 선생님들은 꼭 진짜 아이클라우드나 네이버, 구글에 꼭 저장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5월 말에 기출을 다 정리해놨는데 아이패드가 초기화가 되어서 다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쌤들은 그런 걸 사전에 방지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기출을 아이패드에 정리했어요. 교수님께서 정해주신 부분을 풀고 채점하고 인강으로 수업을 들어서 수업 들은 부분은 아이패드에 풀고 아이패드에 보충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수업을 듣고 난 후에는 복습을 하면서 주변 내용도 기출에 정리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새로운 개념이 없지만 새로운 개념이 있으면 기본수에 정리해서 적어 놓았고 여기 보면 지금 파란색 부분이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은 보충 자료가 아니라 제가 기본수에 찾아 넣은 거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회독할 때 보려고 쓴 것입니다. 또 기출 스터디를 하면서 저는 풀 때 다시 문제를 풀었었는데 풀 때마다 다르게 보이고 새롭더라고요. 풀면서 이 개념도 나왔었네? 이 부분도 공부해야겠다 라면서 표시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가프레슨의 문제인데
이거 앞에 나온 문제여서 저도 모르게 필터링을 하고 있었는데 기출이 나왔던 문제여서 전 기본세 다시 체크해 놓고 회독할 때마다 다시 보았습니다. 문제풀이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법은 월요일마다 저번 주에 풀었던 문제풀이를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고 수요일에는 해당 과목을 기본 스터디를 해서서 화수는 기본 이론 공부하고 금요일은 종합 파트 스터디하기 때문에 목금은 종합 공부했거든요. 저처럼 대문자 P이신 분들은 스터디를 그렇게 빡빡하게 잡으셔서 계획 없이도 그렇게 사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이렇게 문제 푸실 때 금요일, 토요일에는 형사평가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문제를 학원에서 풀었어요. 근데 저는 되게 충동적인 으로 문제를 풀어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 점수가 많이 나가는 케이스여서 이렇게 조건에 네모치고 동그라미 치면서 조건에 맞춰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 풀인 한 후에는 스캔해서 해설에 아이패드 정리했고 여기 보면 교수님 보충 자료도 있지만 제가 정리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왜 틀렸는지 어떤 점에서 무엇이 헷갈렸는지도 쓰고 관련 내용도 썼습니다. 문제풀이에서 다룬 개념은 기본서에 하늘색 형광펜 칠해놓고 다시 풀면 좋을 것 같은 문제를 이분할하여 프린트 링에 걸어놨습니다. 이게 문제풀이인데 지금 링 걸어놓은 게 문제풀이에서 새로운 개념이고 다시 풀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단권화할 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갈 때 교수님이 계획을 짜주세요. 3주치 계획 짜주는데 이때 최대한 지키면서 공부했는데 제가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제가 행동이 정말 느려요. 그래서 항상 한 과목씩을 못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 시험 보기 전 아니면 일요일까지 그 한 과목을 보려고 노력했고 최대한 계획을 따르자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이후에는 3, 2, 2, 1로 3주, 2주, 2주, 1주로 보려고 노력했고 시험 전 3주는 제가 개인 공부가 더 필요한 것 같아서 회독 스터디를 멈추고 개인 공부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도 문풀이랑 다를 게 없어서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모고 정리 스터디를 시작했는데 이거 다른 쌤이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넘어가려 하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짝스터디 쌤과 함께 모의고사를 한눈에 보이기 쉽게 문제 내용, 답안, 추가 개념 같은 거를 이렇게 표로 1번, 2번을 정리했어요. 이거 정리한 이유가 제가 초수 때 공부할 때 이 개념 내가 봤는데 모고 시험에 풀 때 나왔는데 라고 많이 찾는데 어려운 데 많았어서 이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등수를 써놨는데 저는 모고 점수가 굉장히 잘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1등에서 7등까지 나왔는데 실제로 임용시험이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고 점수에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많이 떨고 불안해서 시험을 많이 못 마쳤지만 선생님들은 더 담대하게 하신다면 저보다 더 좋은 점수 갖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제 등수를 써놨거든요. 잘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멘탈 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웃으면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합격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상반기에 1, 2월 정말 잠 많이 자고 3, 4월에는 가족들, 친구들과 진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제가 초수 때는 잘해야만 한다. 공부만 해야지 합격한다. 라는 생각에 친구들한테도 우리 당분간 만나지 말자. 라고 얘기하고 가족들과도 한 시간도 보내지 않았던 것이 제가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조급증을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임용은 1년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 장기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저처럼 재수인 경우엔 더욱이요.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제가 초수 때 이 생각을 못하고 벼랑 끝에 네모라마야 합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집에서만 박혀서 공부했는데 이런 것이 쌓여서 나는 이걸 맨날 공부하는데 왜 자꾸 까먹지? 나 어떡하지?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조급증을 만들어서 더 공부를 하지 못했고 이런 상반기의 조급증이 결국 하반기에 체력과 멘탈을 모두 갉아먹어서 가장 중요한 11월 달에 매일 피곤하고 지쳐서 공부할 힘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부할 때는 상반기는 웃으면서 공부하자라는 생각에 친구들과 만나며 놀기도 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봄에 꽃놀이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공부해야 될 부분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어서 전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속도가 나에겐 가장 적합한 속도이다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계속해서 말씀했듯이 전 굉장히 느려요. 근데 이게 마지막으로 갈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전 재수인데 나는 재수인데 불구하고 왜 이렇게 회독 속도가 느리지? 저 사람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돌린다는데 난 2주도 버거운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저는 아니야 난 합격할 거야. 나는 올해 무조건 합격해.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희 이진영 교수님과 상담을 했었는데 그때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생님께서 오히려 꼼꼼하게 보느라고 늦는 거예요. 일요일까지 보는 보는 거는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니까 선생님 속도 맞춰서 하시는 게 좋아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저는 제가 제 속도가 맞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용기를 주셔서 저는 다시 제 속도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합격하고 생각해보면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속도에 맞춰서 공부했던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 제가 느려서 필터링을 최소화하여 더 꼼꼼하게 보게 되었고 머릿속에 더 남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잘 된다. 난 합격한다. 이거 저희 자기암시 알잖아요. 저는 1년 내내 이 말만 했어요. 그 별명이 합격무새였는데 저는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공부도 있지만 마음을 잘 돌보는 것이라 생각해요. 자꾸 부정적인 것이 자동적 사고로 떠오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 생각에 빠져서 우울한 것보다는 잠시 생각을 덜어버리고 난 할 수 있다. 난 합격할 수 있다. 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했습니다. 너무 불안하면 플래너에 난 합격이야. 나는 최종 합격이야. 물론 내가 합격하고 말지. 라는 식으로 잔뜩 쓰고 친구와 이야기할 때도 난 합격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머릿속으로 계속 시험장에서 실수를 하지 않고 떨지 않고 문제를 푸는 제 모습을 상상해서 개운하게 그려보면서 힘듦을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자기 암시가 긍정적 마인드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현이 되더라고요. 제가 1차 발표가 나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어떡하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야 나는 몇 등으로 합격할 거야 했는데 실제로 2차 합격 발표를 확인했을 때 그 등수로 합격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하면 이진영 교수님과의 면담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히 도움됐던 거는 3월 달에 교수님이 시험지를 분석하여서 가장 힘들 때 나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주신 것과 너무 느려서 나 괜찮나 할 때 나 괜찮구나 라는 생각을 주셨을 때가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교직에서 만날 그날을 소망하고 항상 응원하겠습니다.